이 망할 모래더미에서 물을 찾으라고요? 30년간 중동 전역에서 지하수를 찾아온 스위스의 루벤 박사가 아라산 마을에 도착해서 한 첫 마디였습니다. 45도 살인적 더위, 한 달째 말라버린 우물들, 주민 절반이 이미 마을을 떠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48시간 안에 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만 정부의 조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실패하면 10년간 입국 금지, 모든 비용 전액 배상이라는 전례 없는 극한 조건이었거든요. 독일팀 6개월 실패, 프랑스팀 4개월 포기. 지하가 온통 바닷물로 가득한 지옥 같은 땅에서 48시간의 물을 찾겠다고? 미쳤나? 그 사람들이? 루벤 박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야. 회의론자 루벤 박사가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7만 리터의 완벽한 식수가 사막에서 솟아나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한국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서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기술을 쓴 걸까요?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회의론자에서 신봉자로 완전히 바뀐 루벤 박사가 직접 증언하는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 구독 누르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기술의 비밀을 확인해보세요. 댓글에 대박이라고 남기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술을 알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상식을 뒤엎는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망할 모래더미에서 물을 찾으라고요? 저는 오만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45도의 살인적인 더위가 제 얼굴을 후려쳤거든요. 30년간 중동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지옥 같은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라산 마을까지 가는 4시간 동안 창밖으로는 끝없는 사막만 펼쳐져 있었어요. 운전기사조차 이런 곳에 왜 가시냐며 혀를 찼을 정도였죠.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마을이라고요? 텅 빈 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마른 우물가에는 갈라진 항아리들만 나뒹굴고 있었어요. 마을 대표 압둘라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는데 이 사람 얼굴이 완전히 해골이었습니다. 루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압둘라의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놀랐어요. 뼈와 가죽뿐이었거든요. 압둘라 씨, 언제부터 물이 이렇게 말랐습니까? 한 달 전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지하 150m까지 파봤지만 소금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보며 혀를 찼어요. 독일팀이 남긴 시추 장비들이 무덤처럼 버려져 있고 프랑스팀의 실패작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완전히 망했네요. 솔직한 제 말에 압둘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희도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위성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루벤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오만 수자원청의 아흐메드 국장이었어요. 이 사람 목소리가 완전히 흥분 상태였죠. 한국에서 기술팀이 온답니다. 48시간 안에 물을 찾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48시간에?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독일팀도 6개월 걸렸고 프랑스팀도 4개월이나 삽질했는데 말이죠. 박사님, 더 놀라운 건 조건입니다. 실패하면 입국 금지에 전액 배상이래요. 미쳤나요? 그 사람들이? 제가 소리치자 압둘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온답니다. 이틀 안에 물을 찾겠다고. 압둘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건 기쁜 웃음이 아니라 체념의 웃음이었죠. 또 다른 실망이 시작되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을의 낡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뒤척였어요.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는데 바람마저 뜨거웠거든요. 48시간에 물을 찾는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베개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왔어요. 궁금증이 솟구쳤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창밖으로 사막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게 기다려봐.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압둘라가 가져온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끝까지 지켜보자. 이 미친 한국인들이 뭘 하는지 말이야. 다음날 새벽 5시 헬리콥터 소음이 마을 전체를 깨웠습니다. 뭐야, 벌써 왔나? 저는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헬기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모래바람이 사방으로 날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작고 날렵한 체구의 동양인 여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를 했거든요. 살람 알라이쿰.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정민아입니다. 압둘라가 입을 떡 벌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랍어를. 완전히 현지인 같은데? 정민아 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단단한 손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 사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루벤 박사님이시죠? 스위스에서 오신? 정민아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완전히 거칠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48시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정민아가 씩 웃으며 제 말을 끊었어요. 박사님, 저희가 가져온 걸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장비들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들이었거든요. 저게 뭐죠? 3D 지하 투시 레이더입니다. 실시간으로 지하 300m까지 물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요. 한국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는데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더 놀라운 건 드론이었습니다. 날개가 6개나 달린 거대한 드론이 조용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 드론으로 뭘 하죠? 지표면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지하 물줄기를 찾습니다. 정확도 95%예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독일 팀도 못한 걸 드론으로 한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정확도가 나올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정민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 보였거든요. 박사님, 3시간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팀원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한쪽에서 지켜봤어요. 솔직히 반신반의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완료. 지하 스캔 시작합니다. 온도 센서 정상. 마치 군대 같은 조직력이었어요. 제가 함께 일해본 유럽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마을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장수 이브라임이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사기꾼들이야. 돈만 뜯어가고 떠날 거라고. 이브라임은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는데 마을에 물을 트럭으로 날라다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물이 나오면 자기 장사가 망하니까 반대하는 거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작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기술에 대한 회의는 할 수 있지만 성별로 차별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이브라힘,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치자 그가 비웃었어요. 스위스 박사님도 저들 편이신가요? 하하. 바로 그때 정민아가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박사님. 결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이 사람 정말 대단했어요. 전혀 화내지 않고 차분하더군요. 첫날 밤, 저는 몰래 그들의 모니터를 훔쳐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지하 구조도를 보고 소름이 돋았거든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지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밀함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저는 중얼거리며 텐트로 돌아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솟아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이들이 성공한다면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니까요. 둘째 날 오전 10시, 갑자기 한국팀 텐트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찾았다. 신호 포착. 저는 커피잔을 들고 뛰어갔어요. 정민아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거든요. 루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파란색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하 180m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담수 신호인가요? 맞습니다. 염도가 500ppm 이하예요. 식수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치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정말로 담수 신호가 잡혔더군요. 하지만 곧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건... 제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담수층 주변에 빨간색 신호들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해수층이네요. 정민아의 표정도 순간 어두워졌어요. 맞습니다. 담수층이 바닷물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시추를 잘못하면 해수가 역류해서 담수층까지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압둘라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물은 있어요. 하지만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닷물만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압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거든요.
이브라임이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역시나 문제투성이잖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브라임, 닥쳐. 제가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지질 구조에서는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정민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 상황에서? 네. 정밀 시추 기법을 쓰면 됩니다. 정민아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먼저 보호막을 설치해서 해수층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담수층만 정확히 뚫는 거예요. 그런 정밀 작업이 가능해요? 오차범위 10cm 이내로 가능합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정민아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그건 어려우시다고 보시는군요. 정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후 2시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지켜봤어요. 긴장감이 엄청났거든요. 드릴 이 땅을 파들어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00m, 120m, 150m, 170m 도달. 한국팀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해수층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정민아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거든요. 175m. 보호막 설치 준비. 178m. 순간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뭐야? 저 소리는? 저는 불안해졌어요.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신호였거든요. 179m.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릴에서 갑자기 짠물이 솟구쳐 오른 거예요. 해수다. 해수가 올라온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브라임이 손뼉을 치며 조롱했죠. 하하. 결국 이 꼴이지. 이제 누가 책임질 거야? 저는 절망했어요. 해수가 담수층까지 오염시키면 정말로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정민아의 눈에 이상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180m 지점에 도달한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신호가 있었는데. 정민아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땀방울이 이마에서 턱까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거든요. 역시나 안 되는구나. 또 속은 거야. 실망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이브라임이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습니다. 정민아 박사님, 이제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간만 낭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민아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정민아가 제 말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미 해수가 올라왔고 담수 신호도 사라졌는데. 박사님, 차단막을 씌운 뒤 재시추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단막이요? 그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까? 시도해볼 가치는 있죠. 정민아의 눈에 굳은 의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아 박사님, 기술적으로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실수하면 지하수맥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압둘라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사님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14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들 포기 모드였죠. 바로 그때 한국팀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특수드릴 준비 완료했습니다. 특수드릴이요? 저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일반 드릴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이건 나노 정밀 드릴입니다. 지하에서 1cm 단위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1cm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말이죠. 오후 6시 재시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드릴 이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들어가더군요. 현재 깊이 185m. 해수층 우회 중. 차단막 설치 완료. 한국팀의 작업은 마치 수술 같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신중했거든요. 밤 10시가 되자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또 문제인가? 제가 긴장하며 다가갔는데 정민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표정도 아니고 기쁜 표정도 아니었거든요. 박사님, 이거 보세요. 정민아가 가리킨 곳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조그맣게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깨끗한 물이요. 이게 뭐죠? 저는 얼른 염도 측정기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측정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측정 결과는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어요. 450ppm. 완벽한 식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야.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소리를 듣고 달려온 압둘라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민아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여성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였죠. 어떻게 하신 건가요? 운이 좋았어요, 박사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기술이었다는 걸 말이죠. 성공의 기쁨도 잠시, 다음날 아침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기다. 트럭으로 물을 갖다 부은 거야. 이브라임이 마을 광장에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루 만에 물이 나와? 말이 안 돼. 저는 화가 났어요. 이브라임, 제가 직접 측정했다고요. 루벤 박사님도 속은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마을이 두 진영으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한국팀을 믿는 사람들, 다른 쪽은 이브라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더 큰 문제는 오만 정부에서 조사관을 보낸다는 소식이었어요. 내일 오전에 도착한답니다. 압둘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만약 조작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팀은 추방되고 마을은 완전히 끝장나겠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억울한 상황을 그냥 놔둘 순 없었거든요. 정민아 박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합시다.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정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즉시 위성통신으로 스위스에 연락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감시 장비를 긴급 수송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오후 헬리콥터로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방송용 실시간 센서예요. 조작이 불가능하죠. 저는 직접 우물가에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죠. 이제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브라임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 바로 그때 압둘라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이브라임, 이게 뭐죠? 그게 뭔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탱크 판매 영수증이었거든요. 지난 한 달간 당신이 번 돈이 500만 원이네요. 이브라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마을에서 물장사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요? 압둘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목말라 죽는데 혼자 돈벌이를 했어. 이브라임이 후퇴하며 변명했어요. 아니야. 나도 생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정민아와 함께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화면 속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었어요. 조작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죠. 내일 조사관이 와도 문제 없겠네요. 정민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기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조사관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새벽 5시에 압둘라가 제 숙소로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이죠. 물펌프가 멈췄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펌프가 완전히 정지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정민아가 펌프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누군가 고의로 파괴했습니다. 펌프 내부를 보니 핵심 부품들이 망가져 있었어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명백한 파괴 행위였죠. 이런 짓을 누가?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겨우 찾은 희망을 누군가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새 부품을 구해야 해요. 한국에서 공수하면 일주일은 걸릴 텐데. 정민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일주일이라고요? 그 사이에 또 누군가 망가뜨릴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짓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그때 압둘라가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압둘라 씨가요? 저도 20년간 기계 수리를 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압둘라의 눈에서 결의를 봤어요. 이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봅시다. 만든다고요? 정민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펌프를 자체 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거든요. 박사님,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죠. 압둘라 씨, 마을에 철물점이나 공구가 있나요? 네. 제 창고에 모든 게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압둘라의 창고에서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조립했거든요. 이 부품은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정민아가 설계도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그럼 저는 모터 부분을 맡을게요.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30년간 이론만 하던 제가 직접 망치를 들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용접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부품 나르는 일을 할게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와서 작은 나사들을 정리해 주었거든요. 할아버지, 이 나사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건 펌프의 심장 같은 거란다. 24시간이 지나고 26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계속 작업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압둘라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펌프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이제 테스트만 남았네요. 정민아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위치를 켜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28시간의 노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3, 2, 1. 시작. 제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모터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어요. 돌아간다. 정말 돌아가.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물이 나오는 거였죠. 몇 초 후 파이프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물이야. 물이 나온다. 압둘라가 소리치며 펌프 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습니다. 정민아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28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마을 광장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서로 포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브라임이 도망쳤대. 뭐라고요? 알고 보니 이브라임이 새벽에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역시 그 인간이 펌프를 망가뜨린 거구나. 비겁한 놈.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압둘라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그만합시다. 우리는 이겼어요. 하지만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기적이요. 압둘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민아 박사님. 네, 박사님.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시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정민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예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오만 주민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30년간 중동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네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압둘라가 직접 양을 잡아서 대접해 주었거든요. 루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박사님이 믿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기술은 차가운 거지만 사람들이 함께하면 따뜻해진다는 걸요. 모닥불 옆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가 섞인 이상한 노래였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죠. 정민아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믿으시겠어요? 뭘요? 48시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어요. 별이 쏟아질 듯한 사막의 밤하늘 아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아라산 마을을 찾았어요. 이번엔 오만 수자원청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달고서 말이죠. 루벤 박사님. 압둘라가 저를 반기며 달려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찌고 얼굴에 활기가 넘쳤거든요. 압둘라 씨, 많이 변했네요.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3년 전 메마른 사막이었던 이곳이 초록색 농장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국 기술 덕분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거든요. 마을 곳곳에 센서와 파이프가 깔려 있었어요. 모든 게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정민아 박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그분 오늘 오실 거예요. 기념식 때문에요. 기념식이라고요? 오후 3시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만 정부 관리들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왔더군요. 오늘은 아라산 마을 물 프로젝트 3주년 기념일입니다. 수자원청 국장이 축사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오만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이 나라 전체로 번진 거였죠. 정민아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3년 전과 똑같이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기술보다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뭐냐고요? 함께 한다는 것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이르입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커서 숨은 지질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 한국어를 어떻게? 정민아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저도 누나처럼 물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의 꿈이 바로 기적의 연장선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정민아와 저는 옛날 우물가를 찾았어요. 박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제 인생 최고의 실패였어요. 실패라고요? 네.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거니까요. 정민아가 웃었어요. 좋은 실패였네요. 맞아요.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거든요. 저는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여전히 달콤했죠. 정민아 박사님. 네. 그날의 48시간, 저는 인류애를 다시 배웠습니다. 박사님도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뭘요? 의심하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막의 노을이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자이르가 뛰어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단다.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3년 전 절망뿐이었던 이 땅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을 말이죠. 정민아 박사님, 약속 하나 해주세요. 뭔가요? 이런 기적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세상 곳곳에서요. 약속드릴게요, 박사님. 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48시간의 기적이 이제는 영원한 희망이 되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루벤 박사의 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년 후 아라산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메마른 사막이 초록색 농장으로 변했고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이 오만 전국으로 확산되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건 10살 자이르의 꿈이었죠. 저도 정민아 누나처럼 물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어로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같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말이죠. 30년 회의론자였던 스위스 박사가 완전히 바뀐 이유가 뭘까요? 기술은 차가운 거지만 사람들이 함께하면 따뜻해진다. 바로 이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남겨주세요. 루벤 박사의 첫 반응이었나요? 정민아 박사의 당당함이었나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펌프를 만든 28시간이었나요? 좋아요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국이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또 다른 기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벌인 더욱 충격적인 프로젝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엔 72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희망은 계속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